여러분은 여행을 할 때 어떤 순서로 둘러보시나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전주를 돌아볼까 하는데요. 조선시대 문학작품 속에 전주의 명소들이 모였습니다. 고전 문학에서 발견한 전주 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최근 전라북도 지역의 문화를 옛 문학작품들 속에서 살펴본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건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김승우 교수. 이런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전주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조망을 하다가 전주에 관련된 또 전주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옛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좀 새로운 것, 색다른 문화적 특색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옛 문학 속에서 도출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작품은 전주에 재임했던 문인 민주연이 쓴 작품들인데요. 쓸쓸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 틈나는 대로 좋은 경치를 둘러봤던 민주현. 그가 지은 가사 완상가와 여러 편의 한시 속에서 전주의 풍광과 문화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전주에서 느꼈던 감흥도 한시로 많이 다루었는데 가사 작품은 비록 간소하지만 작품 전체, 전주 전체의 특성을 훑어가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 한시 작품은 각 지점을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라는 특성이 있어서 한시와 가사 완상가를 함께 볼 때 전주의 전체상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으로 꼽은 장소는 전주의 발산 기슭에 있던 동네 옥류동입니다. 옥류천이라는 샘으로부터 유래된 마을의 이름. 이곳은 전주 출신의 문인인 월당 최담 선생이 살았던 마을로 전해지는데요. 완상가에는 옥류동의 한적함과 함께 최담의 자취를 찾아보려는 민주연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민주연의 경우도 전주는 좀 낯선 곳일 수밖에 없었는데 전주 지역에 있는 문인들과 교류를 했고 또 그 문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본인이 생각했던 전주의 핵심적인 지점들 또 핵심적인 문화를 가사 작품, 완상가 한 작품에 녹여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관으로 제시한 곳은 전주를 대표하는 누각 한벽당입니다. 승암산 기슭의 절벽을 깎아 만든 한벽당. 이곳은 최담이 지은 별장으로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풍류를 즐겼던 곳입니다. 누각 위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유명했던 만큼 많은 문인들이 다녀간 곳인데요. 민주연 역시 전주에 머무는 동안 수차례 한벽당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둘러봐야 될 곳은 바로 이 선유, 옛 유자, 민주연 자신이 유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존경하는 최담의 자취를 찾아보고자 했고 그래서 옥류동과 한벽당을 잇따라서 둘러보게 된 것입니다. 옥류동과 한벽당에 이어 언급된 장소는 남고산성에 위치한 만경대입니다. 만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다는 뜻의 만경대. 이곳에 오르면 이름처럼 한눈에 전주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 만경대의 벼랑에는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가 지은 시가 새겨져 있는데요. 민주연은 만경대에서 전주의 정치와 함께 정몽주의 충심에 젖어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경대는 예전부터 조선시대부터 포은 정몽주의 자취가 녹아 있는 곳으로 남아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이 매우 깊고 넓기 때문에 민주연도 그러한 뜻을 본받기 위해서 만경대에 올랐고 당연히 포은 정몽주를 그곳에서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여러 장소를 훑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그 대상은 전주의 누각들이었습니다. 누각은 사대부들의 문화가 응축된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주를 두루 유람했던 민주연 역시 여러 누각을 방문했겠죠. 공북루는 전주성의 북문인 공북문에 있던 누각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누각은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산 등성이나 혹은 산 정에 세우기 마련입니다. 조망하기 위해서, 경치를 조망하는 특색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주 지역에서는 꼭 이 누각을 산 위에만 세운 것은 아니고 평지에도 세웠는데요. 그 대표적인 누각이 바로 이 공북루이고 또 만화루입니다. 역시 민주연이 유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북루와 함께 언급됐던 만화루. 전주 향교의 문루인 만화루는 그 시대 선비들이 모여 시를 읊조리며 한가로운 정치를 느끼던 장소인데요. 여러 학도들이 학문에 매진하는 모습에 민주연은 벅찬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민주연은 당시까지만 해도 급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와서 과거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전주 향교의 문도들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그 경치를 조망하기 위해서 그 산 비탈에 있는 그 정자를 지목하기보다는 이렇게 공북루나 만화루와 같은 곳을 특화해서 전주의 누각이 지니고 있는 그 풍취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시된 장소는 건지산 인근의 인공연못 덕진지입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단장돼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닿는 덕진지. 민주연은 이곳에 들러 마치 연못에 떠있는 듯한 정자와 심리에 걸쳐 만발한 연꽃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이 덕진지를 찾아가는 곳부터 작품의 기조가 약간 바뀌게 됩니다. 배를 타고 유람을 하는 광경을 펼치기도 하고 또 그 신선이 되고자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주 풍류적인 감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연이 전주 풍경으로 마지막에 제시한 것은 전주 천변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해왔던 장소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전주 천변. 사대부 문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들. 전주에 빼놓을 수 없는 승경인 덕진지에 비하면 상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죠. 잇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주 천변입니다. 전주의 평민들, 서민들이 사는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바로 그곳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유자로서의 선비로서의 자기 인식을 완전히 포로해치고 서민들의 생활 공간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인데 이때 그 딸려는 안악들을 선녀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런 아리따운 여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완산가 그 전주를 다루는 완산가 부분을 종결하게 됩니다. 완산가에 나타난 장소들을 살펴보면 각 장소마다의 지리적 연쇄성은 딱히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민주연은 어떤 기준으로 전주를 둘러봤던 건지 궁금해집니다. 정리해 보면 그 인근 지점을 쭉 둘러본 것은 아니고 산 중턱에서 시작해서 평지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물가로 나가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흥취로 본다면 처음에는 고와한 그 공간을 먼저 보게 되고 높고 아추가 있는 공간을 보고 차츰 내려와서 풍류적인 공간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까지 옮아가는 거기에 따라서 그 흥취가 점점 고조되는 방식으로 이 전주를 둘러봤다. 이것이 민주연이 생각했던 전주를 가장 인상 깊게 둘러볼 수 있는 19세기의 루트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연의 작품을 통해 둘러본 전주. 이처럼 문학 작품 속에서 지역 문화를 살핀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한 지역 또 한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을 되살려 본다는 측면에서는 사관이 기록한 역사서 말고도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더 다채로운 시각을 도출해내는데 효과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